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4주 2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계수 뭐 이런 것들의 그 정의와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평균 분산, 공분산의 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의 성질을 살펴보면 확률 변수 xy와 실수 a에 대해서 그죠? 이 a는 a야. 이 a는 a야. 무슨 말이냐면 상수도 확률 변수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수를 확률 변수로 봤을 때 그 상수의 평균값은 a다. a다. 자기 자신이다. 그죠? 상수의 평균값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써요? 상수는 자기 자신을 취할 확률이 1이고 다른 값을 취할 확률이 0이잖아. 그래서 2a라고 하면 그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a 곱하기 1이야. a 곱하기 1밖에 없어요. 그죠? a가 취할 수 있는 값은 a 자기 자신밖에 없고 그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곱하기 그 확률 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의 정의에 따라서 2a는 a 곱하기 1 해서 a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상수의 기대값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AX는 AEX다. 그래서 그 확률 변수에다 상수를 곱한 그 새로운 확률 변수의 함수도 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AX라는 이 X라는 확률 변수의 함수인 AX도 확률 변수로 볼 수 있겠죠. 그놈의 기대값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상수 A를 밖으로 빼내서 AEX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그죠? 확률 변수 두 개를 더한 거, 그죠? X 플러스 Y. 이것도 뭐 당연히 확률 변수겠죠. 확률 변수들의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일 텐데, 요 놈의 기대값은, 각각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EX 플러스 E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다. 그리고, 아, 그죠. 요거는, 확장하는 이야기니까 일단 요 세 가지가 평균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평균의 성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 E라는 이 연산자를 그냥 E라는 어떤 문자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질 A번 저거는 뭐 상식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거고, 상수의 평균은 상수 자기 자신이다. 왜? 상수 함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자기 자신밖에 없고 그걸 취할 확률이 1이기 때문에 2a는 a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a가 된다.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b번하고 c번의 성질을 보면 e가 마치 어떤 문자 어떤 변수로서 곱하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EAX는 E 곱하기 A 곱하기 X. 그래서 그죠? 이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 교환 법칙이라 그러나요? 곱하기의 순서를 바꿔도 E 곱하기 A 곱하기 X나 A 곱하기 E 곱하기 X나 순서를 바꿔도 값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그 E라는 연산자를 실제로는 기대값이라는 걸 나타내는 연산자죠. X의 기대값. 그러니까 X의 기대값을 구하라라는 그런 연산자인데, 그거를 연산자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실수를 나타내는 문자다 이렇게 봐서 곱하기처럼 해석을 하면 B번과 C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AX는 A하고 E하고 곱하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AEX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B번이 쉽게 기억이 될 거고, C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E 곱하기 괄호 열고 X 플러스 Y 이거를 전개를 하면 EX 더하기 EY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E라는 문자를 곱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평균의 성질들을 쉽게 기억할 수가 있다. 증명은 생략.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증명이 나와 있고 증명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우리는 이 지금 확률과 통계의 기초 요 개념들을 이 결과를 익혀가지고 이제 뒤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해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에 뭐 수학적인 증명을 엄밀히 해야 되거나 그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을 보고 싶은 학생들은 우리 책에 그 증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수업에서는 요 성질들에 대한 증명은 일단 생략. 그 다음에 요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확률 변수가 n개가 있어요. x1, x2 해서 xn개의 n개의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가 a1, a2 해가지고 an까지의 n개에다가 b가 하나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n 플러스 한 개의 실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얼굴 좀 치울게요. 이럴 때 그죠? 요렇게 이 괄호 열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플러스 b라고 돼 있는 거는 그죠? 저렇게 쓸 수가 있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e xi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1을 곱하기처럼 생각을 하면 그죠? 2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문자로서 뭐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게 매우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그마 ai xi 저 부분은 그러니까 i 대신에 1부터 n까지 차례차례로 대입을 해가지고 다 더하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해가지고 쭉 더해가지고 an xn까지 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 b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2를 이용해가지고 전개를 쭉 해보면 하고 그다음에 상수 ai를 이 밖으로 빼내면 그죠? 그러면 e하고 ai하고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EB 같은 경우에는 상수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상수 자기 자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이 좌변에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저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평균의 성질을 다뤘는데 이 뭐 코롤라리 그러니까 theorem 코롤라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 theorem은 정리라는 뜻이고 코롤라리라는 거는 따름 정리라는 뜻이에요. theorem 정리는 그 증명된 명제라는 뜻이야. 증명된 명제. 정리라고 하는 거는 증명되어서 참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명제를 theorem이라고 하고 corollary 따름 정리라는 거는 이 정리 theorem으로부터 파생돼서 알 수 있는 theorem을 조금만 응용을 하면 바로 증명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참인 명제를 corollary 따름 정리라고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렘마라는 게 나타나는데 렘마 lemma 렘마 그거는 이제 보조 정리라는 뜻이거든. lemma 보조 정리라는 뜻인데 보조 정리도 정리는 정리야. 따름 정리도 정리고 theorem도 정리야 정리. 그래서 증명된 명제, 증명이 참으로 증명된 명제를 렘마, theorem, corollary라고 하는데 theorem은 그 자체로 좀 중요성을 갖는 거고 corollary는 theorem에서 파생돼서 theorem을 알고 있으면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정리를 corollary라고 하고 렘마라는 거는 이제 theorem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어떤 사실 명제, 그죠? 그거를 렘마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복잡한 거를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렘마 해가지고 증명에 쓰이는 어떤 특정 부분을 미리 이제 정리의 형태로 증명을 하는 거죠. 증명을 해놔놓고 그 렘마의 결과를 이용해서 theorem을 증명을 한다고요. theorem을 증명을 하고 theorem이 증명되고 나면 그 theorem을 조금만 이용을 하면 corollary라는 보조, 그러니까 따름 정리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용어를 설명을 하자면 theorem은 정리, 그러니까 증명에 의해서 참으로 인정된 명제를 의미하고 corollary는 따름 정리. 그래서 정리를 알고 있으면 그 조금만 응용을 하게 되면 바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참인 명제를 corollary 따름 정리라고 하고 렘마는 theorem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보조 정리를 의미를 한다.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정의로 봤을 때는 평균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공분산을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성질을 이야기를 할 때는
공분산의 성질부터 먼저 보는 게 편해요. 공분산의 성질부터 먼저 보는 게 편하다고. 왜 그러냐면 공분산에서 코베리언스 XY에서 Y를 X로 바꾸면 그게 분산이 되거든. 코베리언스 XY에서 Y를 X로 바꾸면 코베리언스 XX가 베리언스 X가 되거든요. 그 앞에 했던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분산의 정의에서 Y를 X로 바꾸면 그게 정확히 베리언스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의 성질을 먼저 증명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분산의 성질은 공분산의 성질의 특수한 형태로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분산의 성질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확률 변수 XYZ와 실수 A에 대해서 그죠? 코베리언스 XY는 EXY 빼기 EXE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코베리언스 XY를 계산을 할 때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기대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면 EXY 빼기 EXEY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EXY 빼기 EXEY 그러니까 빼는 값이 일반적인 그 형태야. 그러니까 기대값 X의 기대값 Y의 기대값 곱한 거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시작점은 곱한 거의 기대값이지. EXY 빼기 EXEY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 EXEY 곱한 거에서 EXY를 빼는지 EXY에서 EXEY 곱한 거를 빼는지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 빼는 게 흔히 알고 있는 형태의 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XY는 코베리언스 YX하고 똑같아요. 그죠? 코베리언스 XY의 공분산이나 YX의 공분산이나 순서만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의미는 정확히 똑같은 거죠. 앞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정의를 살펴보더라도, 그죠? 코베리언스 XY는, 그 XS 빼기 뮤 X 곱하기, YS 빼기 뮤 Y 곱하기 PS 해서 다 더한 거잖아. 근데 XY의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되죠. 코베리언스 YX 하면 어떻게 돼요? YS 마이너스 뮤 Y 곱하기 XS 마이너스 뮤 X 곱하기 PS 해서 다 더한 거니까 같은 값이 같다고. 그죠? 실수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실수의 곱은 서로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XY, 코베리언스 YX는 정의에 의해서 써보면 결국 실수를 곱해서 더할 때, 그 곱할 때의 순서만 바꾼 것 뿐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XY나 코베리언스 YX나 같은 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코베리언스 X, A는 0이야. 코베리언스 X, A는 0이야.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직관적으로 되게 쉬운 게 물론 증명을 하려면 이제 정의에 의해서 증명을 해보면은 뭐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코베리언스 XY의 의미가 뭐예요? X와 Y의 선형 관계잖아. 선형 관계. 그죠? 선형 관계. 이게 양의 직선의 관계를 갖느냐, 혹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관계를 갖느냐. 그게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의미는 뭐야?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도 아니고 음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 관계를 갖거나,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한 확실한 수학적인 양의 그 직선을 형성을 하든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흐트러진 걸 형성을 하든지 간에 양의 기울기를 갖는 선형 관계를 갖건 음의 기울기를 갖는 선형 관계를 갖건 간에 x, y 사이에 그러한 그 선형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를 하거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상수면, 그죠? 코베리언스 XY처럼 그 Y 부분이 상수가 돼서 A가 돼버리면 X가 증가를 해도 A는 가만히 있죠. X가 감소를 해도 A는 가만히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선형관계도 아니고 기울기가 음수인 선형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코베리언스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X, AY는 이 상수 부분은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내서 A 곱하기 코베리언스 X, Y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안에 있는 저 상수값은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X, Y 플러스 Z는
마치 곱하기의 분배 법칙 비슷하게 코베리언스 XY 플러스 코베리언스 XZ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성질들을 보면 A번하고 C번은, 그러니까 A번은 그냥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A번은 그냥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A번 성질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C번은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죠? XY 사이에 어떤 양의 기울기를 갖는 선형관계나 음의 기울기를 갖는 선형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거나, 혹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거나, 뭐, 이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X하고 상수 사이의 공분사는 X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간에 A는 그냥 상수값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양의 선형관계나 음의 선형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A는 뭐 그냥 기억을 해야 되고, 나머지 B, D, E를 자세히 보면 곱셈이랑 비슷해요. 곱셈, 그죠? 그래서 COV, 이게 코베리언스의 약자인데, 이게 그냥 읽어봐. 그냥 무작정 한번 읽어봐. 코브, 이렇게, 그죠? 코브, 이렇지 않나요? 코브. 곱. 너무 억지스러운가? 곱하라. 이런 의미야. 그래서 코베리언스 X,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게 기억하기가 쉽다고. 성질들을. 그죠? 코베리언스 XY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와 Y의 곱.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X와 Y를 곱한 거. 그죠? 곱 XY. 이렇게 해석을 해봐. 그러면 X하고 Y하고 곱한 거는 Y하고 X를 곱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가지고 곱해도 똑같은 거잖아. 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그죠? 7 곱하기 9나 9 곱하기 7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죠? 9, 9 다 외워봐. 2, 3은 6, 3이 6. 그렇잖아. 그 다음에 7, 9, 63. 9, 7이 63.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곱 XY의 곱은 곱 YX를 곱한 거 하고 같다. 라고 해석을 하면 B번도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곱 XAY D번 보는 거예요. 곱 XAY X와 AY를 곱한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XY를 곱하고 그 앞에 A를 곱한 거나 똑같지. 그죠?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X하고 AY를 곱했는데 거기서 X하고 A의 순서를 바꾼 거야. 그러면 A 곱 XY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Y의 곱에다가 앞에다가 A를 곱한 거라는 형태로 쓸 수 있잖아. 그죠? X 곱하기 AY나 A 곱하기 XY나 같은 이야기잖아. 그죠? 순서만 바꾼 A하고 X하고 순서를 바꾼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D번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수를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건데, 그죠? 코베리언스 이 연산자 밖으로 상수 값을 빼낼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COV를 곱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죠? 곱 X AY는 X와 AY를 곱한 거는 A를 앞으로 빼내서 XY를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이제 마지막에 앞에서 곱하는 거나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B번 성질도 쉽게 기억할 수가 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하죠. 그죠? X하고 Y 플러스 Z를 곱하라 라고 하면 정확히 분배 법칙에 의해서 X하고 Y를 곱한 거 더하기 X하고 Z를 곱한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2번도 쉽게 기억할 수가 있다. X와 그러니까 곱 X Y 플러스 Z 곱 X, Y 플러스 Z X와 Y 플러스 Z를 곱하라. 그 말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곱셈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XY를 곱하고 더하기 XZ를 곱한 거다라고 기억을 하면 2번도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확장을 해보면, 그죠? 확률 변수가 얼굴 치웁시다. 확률 변수가 x0부터 xn까지 n 플러스 1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실수가 a1에서부터 an까지 하고 b까지 해서 n 플러스 1개가 있어요. 있을 때 이렇게 코베리언스 x0,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 i, x, i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곱 x0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 i, x, i 플러스 b 하고 곱하라 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곱셈의 분배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0를 그죠? 두 번째 항목에 있는 시그마
이하에 있는 저놈에다가 분배 법칙을 쭉 해주면 되잖아. 분배 법칙을 쭉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분배 법칙을 해준 다음에 상수 ai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코베리언스 앞으로 빼내면 어떻게 돼요? 저게 지금 시그마를 풀어서 써보면 A1X1 더하기 A2X2 더하기 A3X3 더하기 해서 쭉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ANXN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X0로 분배 법칙을 쭉 적용을 해보면 분배 법칙 적용을 하고 상수 A1, A2, A3를 전부 다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A1 코베리언스 X0 A1 그러니까 다시 A1 코베리언스 X0 X1 더하기 A2 코베리언스 X0, X2 더하기 A3 코베리언스 X0, X3 더하기 쭉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AN 코베리언스 X0, XN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코베리언스 X0, B 이렇게 되는데 코베리언스 X0, B는 상수하고 확률 변수 사이의 공분산이기 때문에 0이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우변에 있는 것처럼 저런 게 남는 거죠. A1 코베리언스 X0, X1 더하기 A2 코베리언스 X0, X2 더하기 두두 계속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AN 코베리언스 X0, XN이 남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저렇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코베리언스 X0, X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저 공분산의 성질을 이용을 해보면 긴 식이긴 하지만 X0를 이용해서 분배 법칙 쭉 적용을 한 다음에 상수는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X0와 B 사이의 코베리언스는 0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결과가 그 우변처럼 나타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분산의 성질을 살펴보면 분산은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야. 코베리언스 XX라고. 코베리언스의 정의에서 Y를 X로 딱 대체를 해보면 정확히 베리언스 X가 된다고요. 그래서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다. XX 그러니까 욕 같은데. 그죠? XX. 하여튼,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다. 라는 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앞에서 했던 그 코베리언스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베리언스의 성질을 전부 다 쉽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다고요. 증명을 해낼 수가 있다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자, 베리언스 X는 2X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했던 그 분산의 성질. 첫 번째, 공분산의 성질 첫 번째. 이거지. 그죠? A번. 공분산의 성질의 A번. 코베리언스 XY는 2XY 빼기 2X, 2Y잖아. 근데 저 Y를 X로 바꿔봐. Y를 X로 바꾸면 코베리언스 XX가 베리언스 X라며. 그리고 우변을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 그게 정확히 이거야. 그죠? 이거야. 베리언스 X는 2X의 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 그죠? 그래서 공분산의 첫 번째 성질에서 그 Y를 X로 바꾼 게 이 분산의 두 번째 성질 B번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A는 0이다. 베리언스 A는 0이다. 당연하죠. 베리언스 A는 뭐예요? 코베리언스 AA잖아. 그죠? 상수함수와 어떤 확률 변수 사이에 공분산은 0이라며. 그죠? 상수함수와 어떤 확률 변수 사이에 공분산 0이라며. 그래서 상수함수와 상수함수 사이에 공분산도 0이죠. 당연히. 그죠? 왜? 상수함수도 확률 변수니까. 상수도 확률 변수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와 어떤 상수 사이의 공분산이 0이기 때문에 베리언스 A는 코베리언스 A, A 해서 뭐 앞에 있는 놈을 확률 변수로 보든 뒤에 있는 A를 확률 변수로 보든지 간에 확률 변수와 상수 사이의 공분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리언스 A는 0이 된다. 베리언스 상수는 0이 된다. 그다음에 베리언스 AX는 어떻게 돼요? 코베리언스 AX, AX이기 때문에 상수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AX에 하나 들어있고 뒤에 있는 AX에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각각 앞으로 다 빼내면 A제곱 코베리언스 XX가 되고 코베리언스 XX는 베리언스 X죠. 그래서 A제곱 베리언스 X가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저거만 알고 있으면 공분산의 성질로부터 그죠? 베리언스 X가 코베리언스 XX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공분산의 성질로부터 분산의 성질을 쉽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베리언스 x 더하기 베리언스 y 더하기 2 코베리언스 x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왜?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코베리언스 x 플러스 y,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서로 분배 법칙 쭉 해보면 그죠? 코베리언스 xx 더하기 코베리언스 xy 더하기 코베리언스 yx 더하기 코베리언스 y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전개를 하는 거, x 플러스 y를 전개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 x 플러스 y와 x 플러스 y를 서로 그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xx, 코베리언스 xy, 코베리언스 yx, 코베리언스 yy 이렇게 돼서 코베리언스 xx는 베리언스 x고 코베리언스 y는 베리언스 y고 코베리언스 xy하고 코베리언스 yx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두 배의 코베리언스 xy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리언스 x 더하기 베리언스 y 더하기 두 배의 코베리언스 xy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라는 거지. 그래서 분산의 공분산의 성질을 잘 알고 있고 베리언스 x가 코베리언스 xx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분산의 성질들은 전부 다 쉽게 코베리언스의 성질로부터 쉽게 유도해서 쓸 수가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좀 익숙해지면 이러한 공식들이 뭐 굳이 이제 이 베리언스 x가 코베리언스 xx다라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공분산의 성질로부터 요놈들을 유도해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눈에 익어가지고 다 기억을 하게 되겠지만 그 베리언스는 그죠? 상수가 상수의 베리언스는 0이고 상수의 베리언스는 0이고 그죠? 그다음에 확률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저 상수값은 앞으로 나오면서 제곱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2번 보면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마치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죠? 전개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베리언스는 제곱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코브라는 게 그냥 코베리언스를 곱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코베리언스를 곱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다. 라는 저걸로 해석을 해보면 그죠? 베리언스 x는 x 제곱이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베리언스 x가 그러니까 A번 성질을 보면 베리언스 x가 코베리언스 xx이기 때문에 x하고 x를 곱한 거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베리언스 x라는 의미는 x의 제곱처럼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B번하고 C번 같은 경우에는 뭐 A번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D번, E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AX의 제곱이면 A제곱 X제곱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 AX의 제곱은 A제곱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제곱은 A제곱으로 쓰고 X제곱은 베리언스 X로 쓰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베리언스 x 플러스 y도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전개 공식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나오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그렇잖아, 그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이렇잖아.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이제 베리언스로 나타내 보면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를 제곱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x제곱에 대응하는 거는 베리언스 x고 y제곱에 대응하는 거는 베리언스 y고 그다음에 2xy에 대응하는 거는 두 배의 코베리언스 xy가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 식 전개하는 거, 그죠? 제곱식을 전개하는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y가 x와 y를 곱하라라는 연산자처럼 이해를 하면 그 성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분산도 베리언스 x가 코베리언스 xx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곱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x하고 x를 곱한다라는 이야기는 x를 제곱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A번이고 B번, C번은 저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분산의 성질로부터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코베리언스 XY는 EXY 빼기 EXEY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XY에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서 EX제곱 빼기 E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게 B번이고 그다음에 공분산 확률 변수와 상수 사이의 공분산은 항상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리언스 A는 코베리언스 A, A이기 때문에 상수와 확률 변수 사이의 공분산으로 봐서 0으로 볼 수가 있고 베리언스 AX는 AX의 제곱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상수는 A 제곱 그다음에 이 확률 변수의 곱은 베리언스 X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의 제곱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인데 X 제곱에 대응하는 거는 베리언스 X고 Y 제곱에 대응하는 거는 베리언스 Y고 2XY에 대응하는 거는 2 코베리언스 XY 이렇게 해석을 하면 2번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얘를 이용을 하면 좀 더 복잡한 경우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 n개 하고 실수가 a1에서 an까지 n개 하고 b가 하나 추가돼서 n 플러스 1개의 실수가 있을 경우에 그죠? 요거를 베리언스는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로 해석을 하면 코베리언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플러스 b,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플러스 b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요거를 베리언스를 제곱으로 해석하면 쉽다고 그랬죠. 제곱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증명이 나올 거야. 이 결과만 일단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죠? 우선 이렇게 AIAJ 곱하기 코베리언스 XI XJ 이렇게 쓰고 시그마를 두 개를 취해가지고 IJ는 전부 다 1에서 n까지 가는 걸로 그죠? AIAJ 코베리언스 XI XJ에다가 시그마 두 개 다 취해가지고 I와 J가 전부 다 1에서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를 다르게 쓰면 이렇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제곱 베리언스 xi 더하기 시그마 j하고 k가 다를 경우에 aj ak 코베리언스 xj xk의 총합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제곱 베리언스 xi 더하기 2배의 시그마 j가 k보다 클 때 aj ak 코베리언스 xj xk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증명을 해보면 뭐 이런 거예요. 베리언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플러스 b는 코베리언스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배 법칙이잖아.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더하기 쭉 해가지고 an xn 플러스 b 그다음에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서로 맞게 상호간에 그죠? 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서로 짝 지어주고 상수 부분은 ai 뭐 aj 이 부분은 공분산 밖으로 꺼내주고 그죠? 꺼내주고 그다음에 상수 b하고 이제 공분산으로 엮인 놈들은 다 0이 되고 뭐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놈들의 합이 될 것이다. AI, AJ, 코베리언스, XI, XJ. 그죠? 변수인 놈들만 살아남고, 코베리언스 안에 어떤 상수값이 들어가면 전부 다 0이 되기 때문에, XI하고 XJ 같은 확률 변수가 들어간 코베리언스만 살아남고, 그 확률 변수들 앞에 곱해져 있던 상수 AI, AJ는 전부 다 코베리언스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짝짓기 한 놈들을 전부 다 더한 거,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코베리언스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그죠? 쭉 분배해가지고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i를 1에서 n까지 j를 1에서 n까지 쭉 하다 보면 i하고 j가 똑같은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그죠? i하고 j가 똑같은 경우가 생길 거야. i하고 j가 똑같은 경우에는 ai 제곱 그죠? i가 j하고 같아서 j equal i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ai 제곱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xi, xi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베리언스 xi가 되죠. 그런 게 총 n번 나타나겠죠. 그죠? i도 1에서 n까지 가고 j도 1에서 n까지 가는데 i가 1일 때 j가 1인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죠? i가 2일 때
J가 2인 경우가 하나가 있고, I가 3일 때 J도 3인 경우가 하나가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I하고 J가 같은 경우는 총 n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I하고 J가 같은 경우를 묶어서 써보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제곱 베리언스 XI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같은 거를 그 다른 항으로 이렇게 추려냈으니까 남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A, J, A, K 코베리언스 XJ, XK인데 J하고 K가 다른 경우에 값들을 모두 다 더한 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IJK들은 이걸 더미 변수라고 그러죠. IJK 같은 시그마 밑에 있는 이러한 변수들은 더미 변수라 그래. 이게 변수이기만 하면 되고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죠? 왜? 이 변수 대신에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를 i라고 쓰든 j라고 쓰든 k라고 쓰든 x라고 쓰든 뭐라고 쓰든지 간에 그렇게 표현된 시그마 다음에 있는 그 식에다가 실제로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대입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변수 자체가 나중에 안 나타나요.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마 밑에 있는 이런 변수 같은 경우는 이름이 i든 j든 k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변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더미 변수라고 그러지. 더미 변수. 그러니까 변수이기만 하면 되고 이름 자체가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변수를 더미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저 식에서 i하고 j가 같은 경우를 추려서 써보면 세 번째 줄에서 저 첫 번째 항처럼 그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제곱 베리언스 x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남는 거는 그 서로 다른 거 인덱스가 서로 다른 놈들의 합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j하고 k가 다른 경우에 시그마 AJ, AK, 코베리언스 XJ, XK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요 놈은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항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항을 보면 J하고 K하고 다른 경우에 이렇게 AJ, AK, 코베리언스 XJ, XK를 보면 그죠? 보면 여러분들을 쭉 더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같은 값들이 있죠. 왜? 코베런스 XY나 코베런스 YX나 똑같다며. 그죠? 코베런스 XY나 코베런스 YX나 똑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J하고 K가 인덱스가 서로 다른 놈들을 다 더하는 값들을 보더라도 그죠? 똑같은 값들이 두 번씩 나타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J가 K보다 큰 경우에 AJ, AK, 코베런스 XJ, XK를 쓴 다음에 그거에 두 배를 해버리면 그러면 J하고 K가 다른 경우에 저 값들을 다 더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왜? AJ, AK 순서를 바꿔도 값이 똑같잖아. 그죠? AJ, AK, 코베런스 XJ, XK라고 쓰나 그 값이나 AK, AJ, 코베런스 XK, XJ나 같은 값이지. 그죠? 같은 값이기 때문에 똑같은 놈들이 두 번씩 나타난다고. 순서만 다른 똑같은 놈들이 두 번씩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죠? J가 K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짝짓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놈들의 두 배를 해버리면 그게 J하고 K가 서로 다른 놈들을 모두 다 합친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왜? 똑같은 것들이 두 번씩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의미라고. 이렇게 증명이 돼요. 증명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이걸 더 엄밀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수학적 귀납법 이용해가지고 뭐 이게 n이 1일 때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n일 때 성립하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한다라는 걸 보여가지고 이걸 엄밀하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학과라든가 통계학과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흥미있어 할 그 엄밀한 증명이고 우리는 뭐 그러한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 중간 단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 증명에서 첫 번째 줄에서의 우변 저 부분만 생략을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증명을 하고자 하는 앞에 그 결과하고 완전히 똑같죠, 그죠? 그 결과를 보면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죠? 완전히 똑같지. 그러니까 증명에 나오는 수식 하나,
증명에서 첫 번째 줄에서의 우변에 해당되는 그거 하나만 생략을 한 게 요 결과가 되는 거죠. 요 결과가 되는데 요 결과는 그 우리 증명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그죠? 베리언스 x 그러니까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적은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코베리언스 xx처럼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요거를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1 x1 a2 x2 해서 쭉 더해서 an xn 플러스 b라는 게 두 번 반복되는데 그놈들을 코베리언스에 이제 코베리언스는 곱이니까 그죠? 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각 항들끼리 전부 이제 곱 해가지고 다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수들은 AI들은 전부 다 코베리언스 밖으로 빠져나오고 B하고 짝짓기 된 놈들은 전부 다 0이 된다는 거죠. 상수와 확률 변수 사이에 이 공분사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상수하고 짝짓기 한 놈들은 다 사라지고 코베리언스 안에 변수들만 남아있는 놈들 그리고 변수 앞에 곱한 그 상수값들은 전부 다 코베리언스 앞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고 요렇게 생긴 놈들을 다 더한 거다. 그래서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그 다음에 j는 1에서 n까지 ai, aj, 코베리언스 xi, xj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를 같은 놈들끼리 묶으면 그 ij가 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놈들끼리 묶으면 ai 제곱 그러니까 j가 i가 돼서 j 대신에 i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ai 제곱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xi, xi는 베리언스 xi 이렇게 되고 이러한 경우가 총 몇 번 나타나요? n번 나타나지. 그죠? i가 1일 때 j가 1이고 i가 2일 때 j가 2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n개의 이런 똑같은 항들이 그죠? i하고 j하고 똑같은 놈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제곱 베리언스 xi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i하고 j가 다른 놈들의 합. 그래서 시그마 j는 k하고 다른 aj, ak, 코베리언스 xj, x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다른 놈들을 살펴보면 순서만 바뀐 똑같은 놈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a1, a2, 코베리언스 x1, x2라는 놈도 있지만 a2, a1, 코베리언스 x2, x1도 있거든.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고 값은 동일한 그런 놈들이 두 번씩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A1, A2, 코베리언스 X1, X2나 순서를 바꾼 A2, A1, 코베리언스 X2, X1이나 같은 값이잖아. 그죠?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A1, A2는 순서가 그러니까 A2, A1은 A2, A1, 코베리언스 X2, X1은 앞에 나오는 놈의 그 인덱스, 그죠? 밑에 붙어 있는 아래 첨자 값이 더 크지, 그죠? 그런 놈들만 쭉 모아놔놓고 그 놈들의 두 배를 하면 그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K가 더 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뒤에 나오는 놈이 더 큰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A1, A2, 코베리언스 X1, X2처럼, 그죠? A2, A1, 코베리언스 X2, X1처럼 앞에 인덱스가 더 큰 놈과 똑같이 생긴 뒤에 인덱스가 더 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A1, A2, 코베리언스 X1, X2처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래 첨자 인덱스가 J가 K보다 큰 놈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놈을 두 배를 하면 이 JK가 서로 다른 인덱스가 서로 다른 놈들을 전부 다 합한 게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식이지,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J가 K보다 클 때 AJ, AK, 코베리언스 XJ, XK 한 다음에 그 놈을 전체 두 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그죠? 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리언스는 곱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곱이라 그랬죠. 제곱, 그죠? 그래서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의 제곱처럼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베리언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플러스 b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플러스 b의 제곱처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을 해보면 그죠? ai 제곱 그 다음에 베리언스 xi 이런 놈들이 쭉 나올 거야.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놈들을 곱한 것들의 두 배, 그죠? EXY처럼 그게 요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E 시그마 J는 K보다 클 때
AJ, AK 코베리언스 XJ, XK 이렇게 되겠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거 했을 거예요.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이란다. 그러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가지고 XN까지 해서 그놈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X3 제곱 더하기 쭉 해가지고 XN 제곱 하고 그 다음에 두 배의 서로 다른 놈들끼리 짝지은 거, 그죠? A1, X2, A1, X3, A1, A4, A란다. 다시. 말해 놔놓고도 막 헷갈리고 그래. X1, X2, X1, X3, X1, X4 해가지고 쭉 이제 짝짓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X1, XN 한 거 두 배, 그죠? 짝짓기 한 놈의 두 배. 그 다음에 X2, X3, X2, X4, 뭐 X2, X5 해가지고 마지막에 X2, XN까지 곱한 거에 총 두 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서로 짝짓기 한 그 항들의 두 배가 나타나잖아, 그죠? 제곱, 그러니까 각 항을 제곱해가지고 더한 놈들 쭉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놈들 그 짝지어가지고 두 배 한 항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거랑 정확히 일치해요, 그죠? x 플러스 y의 제곱이 뭐예요?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이잖아. 다르게 이야기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xy잖아. x 제곱 항의 제곱이죠. y 제곱 개별 항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배의 서로 다른 항의 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것처럼 그걸 확장을 해가지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쭉 해가지고 xn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뭐 쭉 해가지고 xn의 제곱 이렇게 각 항의 제곱하고 두 배의 각 항별 짝짓기 한 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베리언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더하기 b는 먼저 각 항을 제곱한 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제곱 베리언스 xi 더하기 서로 다른 것끼리 이제 곱해가지고 두 배 한 거. 그게 두 배의 시그마 j는 k보다 크고 aj, ak 코베리언스 xj, xk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의 분사는 x가 상수이면 베리언스 x는 0이 돼요. x가 상수이면 베리언스 x가 0이 된다고. 왜 그렇게 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x가 상수면 x가 어떤 특정 상수값을 취할 확률이 1이고 다른 값을 취할 확률이 0인 그러한 함수죠. 그러한 확률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x의 평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 그죠? x의 평균은 자기 자신인 상수값이다. 앞에서 했잖아. 상수의 기대값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서, 그러니까 이 분산을 구하려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 빼기 평균의 제곱 곱하기 확률 이렇게 해야 되는데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x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죠. 빼기 기대값도 자기 자신이지. 그놈의 제곱 하면 0이죠. 0 곱하기 확률은 1이잖아, 항상. x가 하나의 값밖에 못 취하니까 그 값을 취할 확률 1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의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베리언스 x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상수의 베리언스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상수의 베리언스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혹은 베리언스 상수는 코베리언스 상수, 상수가 되기 때문에 상수와 어떤 확률 변수 사이의 코베리언스는 0이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 상수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베리언스 상수는 코베리언스 상수, 상수가 돼서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x가 상수이면 베리언스 x는 0이고, 반대로 베리언스 x가 0이면 x는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베리언스 x가 0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x가 그 평균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없다는 거지. x가 그 평균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제로라는 거지. 그 말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그 상수값, 그 평균값인 그 상수값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죠? 모든 값이 x로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이야. 즉 평균이 x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x는 상수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의 평균적인 거리의 제곱이 0이다라는 이야기는
거리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평균값이 곧 그 함수가 그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이다. 유일한 값이다. 따라서 x는 그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x가 상수이면 베리언스 x는 0이고 베리언스 x가 0이면 x는 상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증명을 써놨네. x가 상수여서 x 이퀄 a이면 베리언스 x는 베리언스 a가 돼서 0이 된다. 아, 이거 오타네. 베리언스 x에서 이 x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죠? 베리언스 라지 x는 베리언스 a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베리언스 x가 0이라면 자, 베리언스의 그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 xs 빼기 mu x의 제곱 ps를 전부 다 더한 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죠? 모든 그 PS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확률값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그리고 그 xs 빼기 mu 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저놈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0 이상의 값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0 이상의 수를 곱해서 0 이상의 수를 두 개를 곱해가지고 그놈들을 다 더한 게 0이라는 의미잖아. 그 말은 뭐예요? 각 항이 전부 다 0이다. 그죠? 각 항이 전부 다 0이다. 따라서 PS가 0이거나 혹은 XS 빼기 뮤X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상태에서 그죠? 모든 상태에서 근데 PS는 그 0과 1 사이의 수렴에 0과 1 사이의 그 실수렴에 그리고 그 상태가 1부터 라지 S까지 있고 그놈들을 그 PS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며. 그죠? 1이 돼야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PS는 양수예요. PS는 양수. 그죠? 0과 1 사이의 어떤 양수 값이고 따라서 양수 곱하기 0 이상의 수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0이 된다는 의미는 그죠? XS 빼기 뮤X가 모든 S에 대해서 0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S에 대해서 XX 빼기 뮤X가 0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S에 대해서 XS는 뮤X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여기 이제 기호 A자 거꾸로 해놓은 거 저거는 모든 S에 대해서라는 의미예요. 이게 for all에서 for all 모든 뭐뭐에 대해서 for all의 약자인데 그 for all이 ALL A로 시작하잖아. 그 A를 대문자로 쓴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야. 저게 모든 S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태 S에 대해서 XS가 뮤X하고 같아서 저 바로 위식에서 XX 빼기 뮤X가 항상 0이어야 0 곱하기 양수 해서 모든 항이 0인데 0들을 다 더하니까 0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모든 상태에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뮤X라는 그런 값이면 PS는 그 양수죠. 왜냐하면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이고 그놈들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PS는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XS 빼기 뮤X의 제곱이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모든 S에 대해서 XX는 뮤X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XS가 동일한 뮤X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모든 그 경우에 항상 뮤X라는 어떤 동일한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X는 상수함수다, 상수값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상수이면 베리언스 X는 0이고 그죠? X가 상수이면 베리언스 X는 0이고 베리언스 X가 0이면 거꾸로 역으로 베리언스 X가 0이면 X는 상수일 수밖에 없다. 상수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자, 평균의 성질. 확률 변수 XY와 실수 A에 대해서 EA는 A다. 상수의 기대값은 상수 자기 자신이다. 그죠? 상수의 기대값은 상수 자기 자신이다. 기억해야 되고 EAX는 상수를 밖으로 빼서 AEX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EX 플러스 Y는 EX 플러스 EY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A번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B번, C번은 어떻게 기억을 하면 돼요? E를 그냥 일반 문자로 생각을 하고 문자를 AX에다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하고 E의 순서를 바꾸면 AEX가 되죠. 그래서
B번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를 그냥 어떤 문자로 곱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C번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X 플러스 Y는 2를 가지고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2X 더하기 2Y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의 성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 확률 변수 x1, x2, xn과 실수 a1, a2, an, b에 대해서 E의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플러스 b는 풀어서 쓰면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쭉 해가지고 an, xn 더하기 b이기 때문에 E를 분배법칙처럼 쭉 해보면, 그죠? 분배법칙처럼 해가지고 상수와 E를 순서를 또 바꾸는 거지. 바꿔보면 A1 EX1 더하기 A2 EX2 더하기 A3 EX3 더하기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AN EX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X가 그러니까 EB가 있는데 EB가 나올 텐데 그 상수의 기대값은 상수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플러스 B가 된다. 그래서 그게 이 우변에 있는 저 값이죠. A1 EX1 더하기 A2 EX2 해가지고 쭉 다 더해서 AN EXN까지 그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exi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EB는 B다. 그래서 마지막 항이 플러스 B가 되는 것도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성질 그 티오렘이라고 돼 있는 저 세 가지 성질을 알게 되면 이 코롤러리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분산의 성질을 살펴보면 확률 변수 XYZ와 실수 A가 있을 때 코베런스 XY는 EXY 빼기 EXEY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순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외우세요. 코베런스 X, Y는 EXY 빼기 EXEY다. 뭐 외우기 싫으면 책 찾아봐도 돼. 어차피 우리는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서 펼쳐놓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책 찾아봐도 되긴 하는데 시험 때가 시험 상황이 되면 긴장해가지고 책 펴놔놓고도 못 찾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코베런스 XY는 코베런스 YX하고 똑같다.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 왜 그렇게 써요? 정의상 코베런스 XY는 XS 빼기 뮤 X, YS 빼기 뮤 Y 곱하기 PS 해가지고 그놈들을 다 더한 거기 때문에 그 두 항의 순서를 바꿔서 코베런스 YX가 되더라도 같은 값이죠. 그죠? 실수의 곱은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코베런스 XY는 코베런스 Y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와 어떤 공분산 사이에 상수와 어떤 확률 변수 사이의 공분산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공분산이 나타내는 거는 양의 선형관계냐 음의 선형관계냐를 의미를 하는데, 양의 선형관계나 음의 선형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거나 뭐 이런 경향을 보여야 되는데, A는 상수기 때문에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A가 일정한 값을 보이고, 그 다음에 X가 감소할 때도 이 A는 일정한 값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의 선형관계도 아니고 음의 선형관계도 아니게 돼서 코베런스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코베런스 X, AY는 상수를 밖으로 빼가지고 A 코베런스 XY로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코베런스 X, Y 플러스 Z는 코베런스 XY 더하기 코베런스 XZ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A번 같은 경우에 그냥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도 외운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Y가 그 공분산이 0이 아니게 되려면, 어떤 직선 관계에 있으려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거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거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Y 부분이 상수함수가 돼버리면 X가 증가하더라도 Y는 정체돼 있고, X가 감소하더라도 Y는 정체돼 있고, 그래서 음의 직선 관계도 아니고 양의 직선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코베런스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B, D, E 요 세 가지 성질은 코베런스 XY를 COV를 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COV를 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XY의 곱, 그러니까 B번 보세요. XY의 곱이나 YX의 곱이나 같다라고 해석을 하면, 곱하기는 이제 순서를 서로 바꿔도 되잖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B번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코베런스 X, AY는 X와 AY를 곱한다. 곱 X, A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서를 X와 A를 서로
바꿔서 쓰면 a 곱하기 곱 xy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x와 y 플러스 z를 곱하라는 의미죠. 곱 x, y 플러스 z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곱 xy 더하기 곱 xz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분산의 성질을 보면 이렇게 확률 변수 x0, x1, x2 이렇게 해가지고 xn까지 총 n 플러스 1개의 확률 변수가 있고, 실수는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n개 하고 추가로 b라는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x0,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플러스 b는 풀어서 쓰면 코베리언스 x0,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 더하기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an xn 더하기 b 이렇게 돼서 곱하기의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수를 코베리언스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성질, 그 다음에 상수와 확률 변수 사이에 코베리언스는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우변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x0와 x1부터 xn까지의 코베리언스, 그 다음에 xi 앞에 ai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수는 코베리언스 앞으로 빼줘서 ai 코베리언스 x0, xi의 총합이 되죠. x0하고 b하고의 코베리언스는 0이 되기 때문에 남는 거는 우변만 남게 된다. 그래서 a1 코베리언스 x0, x1 더하기 a2 코베리언스 x0, x2 더하기 a3 코베리언스 x0, x3 더하기 쭉 해가지고 an 코베리언스 x0, xn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그다음에 분산의 성질은 A번만 기억을 하면 나머지는 뭐 그냥 공분산의 성질로부터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죠.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다.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다. 정의상 그래요. 코베리언스의 정의에서 y를 x로 바꿔서 코베리언스 xx를 구해보면 그게 정확히 분산의 정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베리언스 x하고 정의가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리언스 x는 x의 제곱 같은,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xx는 x와 x를 곱하라. 곱 xx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리언스 x는 x의 제곱 같은 그러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공식들을 기억하기가 쉽다. 자, 베리언스 x는 2x 제곱 빼기 2x의 제곱. 이거는 이제 공분산의 성질 중에서 코베리언스 xy는 2xy 빼기 2x 곱하기 2y 에서 y를 x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면 y를 x로 대체를 하면 좌변은 코베리언스 xx가 되어서 즉 베리언스 x가 되고, 우변은 2x 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a가 0이라는 것은 상수함수의 베리언스가 0이라는 이야기는 베리언스 a는 코베리언스 AA가 돼서 상수함수와 어떤 확률 변수 사이의 공분산이 되기 때문에 0이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 AX는 AX를 제곱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A는 상수는 베리언스 밖에 쓰면서 A 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X의 제곱은 베리언스 X. 그죠? 이렇게 해서 D번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베리언스 x 플러스 y도 이거를 베리언스를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xy잖아. 정확히 이것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베리언스 x 더하기 베리언스 y 더하기 2배의 곱 xy,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분산의 성질에서 이제 확률 변수가 x1에서 xn까지 있고 실수가 a1에서 an까지 하고 추가로 b가 있을 때 베리언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xi 플러스 b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j는 1에서 n까지 ai aj 코베리언스 xi, xj로 나타낼 수가 있고, 요놈들 중에서 i하고 j가 같은 놈들만 추리면 ai 제곱 베리언스 xi를 총 n개를 i는 1에서 n까지 n개를 더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같은 놈들을 다 추려냈기 때문에 인덱스가 서로 다른 놈들, J하고 K가 서로 다른 AJ, AK, 코베리언스 XJ, XK를 모두 다 더한 거가 이제 나머지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인덱스가 다른 놈들, AJ, AK, 코베리언스 XJ, XK에서 인덱스가 다른 요 놈들은
똑같은 게 두 번씩 출현을 하게 되죠. 그죠? A1, A2 코베리언스 X1, X2라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A2, A1 코베리언스 X2, X1이라는 놈도 있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두 놈은 완전히 동일한 값이지.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쪽은 인덱스가 그 앞에 거가 크고 어느 한쪽은 뒤에 거가 크고 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 차이밖에 없죠. 실제 값은 똑같고. 그래서 한쪽 놈들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2를 곱해주면 서로 이제 인덱스가 다른 놈들을 다 합한 게 된다. 그게 마지막 줄이죠. 그래서 그 J가 K보다 큰 AJ, AK 코베리언스 XJ, XK를 다 더한 다음에 2배를 한다라고 쓸 수가 있죠. 물론 요거를 이제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요. K가 J보다 큰 놈들만 쭉 모아서 다 더한 다음에 그 놈들을 2배를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증명은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베리언스를 코베리언스로 바꾼 거예요. 베리언스 X는 코베리언스 XX다라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놈들을 이제 서로 분배 법칙 해가지고 쭉 써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AIXI들을 쭉 코베리언스로 서로 짝짓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B와 짝지어진 놈들은 전부 다 0이죠. 코베리언스 상수 컴마 확률 변수는 0이 되기 때문에 B하고 짝지어진 놈들은 전부 다 0이 돼서 코베리언스 안에 상수가 없는 놈들, 그 XI, XJ 짝을 짓고 그 앞에 곱해져 있던 AI, AJ는 전부 다 코베리언스 밖으로 빠진 놈들. 요 놈들을 모두 다 더한 거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같은 놈들만, 그러니까 인덱스가 같은 놈들만 추려내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AI 제곱 베리언스 XI가 되고, 그다음에 인덱스가 같지 않은 놈들을 전부 다 더한 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항 저 부분은 J가 K보다 큰 놈들을 전부 다 합친 다음에 그거를 2배 한 거랑 마찬가지다. 왜? 똑같은 게 이제 순서만 바꿔서 두 번씩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저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K가 J보다 큰 놈들을 다 더해서 2배를 해도 똑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굉장히 나중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할 때 굉장히 일상적으로 등장을 할 거야. 포트폴리오 이론은 지난번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단순 수익률을 확률 변수로 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그 놈들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러니까 여러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죠? 그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은 그 개별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투자 비중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 거기에 기대값도 취하고 분산도 취하고 뭐 공분산도 취해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이러한 평균 분산 공분산의 성질들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가면 매우 자연스럽게 이게 계속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잊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수의 분산은 x가 상수이면 분산이 0이고 분산이 0이면 x는 상수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x가 상수면 정의상, 그죠? 정의상 x에서 x 자기 자신을 뺀 거에 제곱 곱하기 확률인 1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한테서 빼니까 0이 되고 0에 제곱해야 0이 되고 거기다 1을 곱해봐야 0이 되고, 그래서 베리언스 x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베리언스 x가 0이라는 의미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없다는 뜻이죠. 평균적으로 거리가 없다는 뜻이야. 즉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평균값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x는 상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증명을 이렇게 해놨죠. 자, 이제 드디어 표본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표본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새로운 내용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